그렇다고 한다면 수오행을 나타내는 캐릭터는 누굴까요? 사실 이 수오행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오행이긴 한데요. 동양에서의 수는 어두운 검정을 상징하는 오행이거든요. 여러분도 깊은 계곡이나 바닷물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에 들어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물은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수오행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둡다고 해서 수가 멈춰 있나요? 토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힘이 아니죠. 수는 어둡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오행이죠. 그래서 뒤로 어떤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꾸미고 있는 이러한 오행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는 그 자체로 지혜를 상징하는 오행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거잖아요. 현명하다는 거죠. 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수오행의 특징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이상 귀멸의 칼날을 보신 분이라면 누군가를 연상하셨을 텐데, 바로 우부야시키 카가야죠. 기살대의 총책임자,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귀살대원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통솔하는 그런 엄청난 지략과 해안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죠. 심지어 얼굴마저도 병 때문인 건지 하얗고 창백하고 또 야리야리하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수오행을 뜻해요. 수오행은 음기 중에서도 음기예요. 계절상으로는 겨울을 뜻하고 굉장히 차갑고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외모 자체가 그 수오행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고,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절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짜 진심과 어떤 의도를 잘 밖으로 드러내지 않죠. 속에 잘 품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행동으로서 보여주죠. 그 무잔을 본인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엄청난 폭약을 터뜨려서 거의 이제 공중 분해시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본인도 자살을 하는 거지만 본인의 식구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전술인데,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주들 중에서도 그 한 명밖에 알지 못하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정말 음침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철저하고 완벽한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게 수오행의 특징이에요.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힘까지 음양오행상의 수오행에 해당하는 힘이다. 그래서 수오행을 나타내는 캐릭터는 우부야시키 카가야다. 그러면 목의 힘을 표현하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를 상징하는 오행이거든요. 순수하고 원초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고 냅다 뛰어나가는 그러한 캐릭터. 이노스케죠, 이노스케. 심지어 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순수하죠. 그래서 막 고집을 부렸다가도 남이 하는 행동이 맞고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면 또 그만큼 잘 감화되고 그를 또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의 특징이거든요. 목도 화처럼 양기에 해당하지만 화는 청춘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산만합니다.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 거리는 게 많아요. 뭔가 자신의 끼를 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어떤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의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유년 시절의 기억을 한번 좀 잘 더듬어 보시면 본인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질주하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노스케가 어떤 그러한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하고 다니는 행색하며 멧돼지 탈 때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지, 화처럼 어떤 트렌디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노스케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금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카나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앞으로 귀멸의 칼날을 보실 분이라면 이 부분은 스킵하고 봐주세요. 탄지로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카나오가. 그러니까 탄지로가 토고 카나오가 금이잖아요. 토생금이거든요.
상생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탄지로가 카나오를 오행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지원해주고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둘의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뭐 그것까지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카나오라고 하는 캐릭터는 금의 속성에 해당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금은 다부지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군더더기가 잘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캐릭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다 싶으면 하는 거고 틀렸다 싶으면 바로 제껴버리는 게 바로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속성인데 카나오가 그런 걸 잘 보여주죠. 죽여야 된다 싶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관계도 끊어버리고 물론 그러한 과거사가 있지만 목이나 화처럼 엄청난 이상이나 비전을 품기보다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득이 될 만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카나오의 행동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졌다. 기본적으로 금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칼을 잘 쓴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살기가 있는 오행이라고 해요. 카나오가 남녀를 떠나서 단순히 어떤 실력의 차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칼을 가장 잘 쓰는 실력자죠. 칼잡이,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어떤 장수의 모습, 그런 게 바로 금 오행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 오행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의사가 된다, 혹은 뭐 판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칼을 긍정적으로 휘두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 오행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열의 칼날 캐릭터 중에서는 이 카나오가 금 오행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길게 떠들었는데요. 귀멸의 칼날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어서 출연진들을 한번 오행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봤고요. 좀 너무 진지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만약에 이번에 보시고 재밌었다고 하시면 뭐 귀멸의 칼날에 관한 거든 아니면 다른 애니에 관한 거든 제가 조금 더 사주와 연관지어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안내 신청란 잘 보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